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지만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우산 하나 챙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는 아침에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낮부터 다시 내리겠고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가량 높습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아침과 낮 기온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다시 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일기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경주 11도, 영덕과 포항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부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9도, 독도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동국대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동국대 학생 A씨는 지난달 자녀 결혼식이 있다는 박모 교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석이 어렵다고 하자 교수는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A씨는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언니 뭐 오지 마세요. 됐어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쁜데 오지 마 했는데 알았다고 그래 계좌 보내겠다고 이렇게는 당연히 돈을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난 어제 속으로 욕했죠. 박 씨는 10명 내외의 학생들로부터 인당 2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아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면담이나 수업 도중 박 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지휘하고 계시면 손 이렇게 잡고 쓱 가시고 잘하고 있나 하면서 어깨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끝밑으로 쭉 내려오시고. 전공 분야 학회장까지 맡은 박 교수는 2차례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됐고 2014년에는 교육부 표창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축의금을 강요한 적이 없고 계좌번호도 요청이 있어 알려줬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제 명예가 지금 엄청나게 실추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밝혀볼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진상조사 결과 박 교수가 1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성추행 의혹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는 학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여 절차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진상조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정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에 시민들은 탄핵 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말인지 애매하다는 의견부터 퇴진을 스스로 결정하지 왜 미루냐는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25일 만에 발표된 3차 담화에도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의 세세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한편 하야는 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고 국회가 법적 수단에 따라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학업 대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자유학기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학생들이 참여할 만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문을 연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이 인기 있는 체험교육장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전통의 멋을 간직한 덕동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포항 시내에서 온 학생들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바르게 절과 인사하는 법을 배우느라 진지합니다.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붙여지면서 45도로 나간다. 하나, 둘, 셋. 차를 즐기는 이른바 다도는 낯설고 어렵지만 천천히 몸으로 익혀봅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이런 차도 마시고 이런 예절 체험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옆방에선 인절미를 만들기 위한 떡 매치기가 한창입니다. 찹쌀로 한 밥이 떡이 돼가는 과정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떡 만드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실제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예를 통해 마음을 다잡아보고 난타 북치기와 전통놀이는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그만입니다. 평소에 전통놀이 잘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친구들이랑 재미도 있고 다음에도 또 해보고 싶어요.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은 4년 전 40억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숙박을 겸한 전통문화체험관으로 개관해 전통 예절과 음식 공예 등 1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곳 체험관을 찾는 학생들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11,000여 명이던 이용객은 올해 이미 16,000여 명으로 45% 늘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서당 인성예절 학교와 매분기 테마가 있는 가족의 힐링 캠프는 인기가 많아 초중고생 가족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외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접근성이 나빠 되겠냐는 우려를 안고 출발한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이 자유학기제 시행 등에 힘입어 지역의 체험교육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공무원 출신이 가는 낙하산 인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문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도 출자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산하기관 30곳 가운데 43%인 13곳 대표가 퇴직 공무원으로 올해 초 38%보다 늘었습니다. 기관장이 아닌 임원이나 간부까지 더하면 산하기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한 퇴직 공무원은 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모두 26곳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0곳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세계에 3대밖에 없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1,000조 규모의 세계 신약 시장을 공략하는 프로젝트가 포항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바티스와 녹십자 등 국내외 유명 제약사와 연구기관이 신약 개발에 함께 나섭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달 전 준공된 포항 4세대 가속기를 이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협의체가 포항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스텍과 막스프랑크 연구소, 녹십자, 제넥신, 신풍제약, 동아ST 등 26개 기관이 신약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고 세계적인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스위스 포시로 연구소도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000조 분의 1초,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슈퍼 현미경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단백질이 세포 막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와 타미플루, 비아그라도 방사광 가속기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습니다. 세포막 단백질 구조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한 그런 신약 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제넥시는 200억 원을 투자해 신약 개발 핵심 인프라인 경북신약개발지원센터를 2018년까지 포항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옛날 그 전자철강에서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맞게 됩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신산업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또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에서는 암과 당뇨병, C형 간염 등 포스텍이 집중 연구 중인 분야에 대한 신약 연구에 집중해 10년 안에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가속기 도시인 포항이 세계적인 제약 도시인 스위스 바젤을 모델로 삼아
천조 원 규모인 세계 신약시장 개척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경북 쪽 도소매업과 서비스 업체 수가 해마다 늘면서 업체당 매출액은 줄고 있습니다.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대구 지역 도소매업과 서비스 업체는 13만 9천 개, 경북 지역은 14만 9천 개로 3년 전보다 각각 5.7%, 8.7% 늘었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말 기준 업체당 매출액은 대구의 경우 4억 1,30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1,000만 원이 줄었고 경북은 3억 70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1,300만 원 줄었습니다. 생산 농가는 제값을 받아서 좋고 또 소비자는 믿고 싼 값에 살 수 있는 게 바로 직거래인데요. 농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풍산읍의 한 과수 농가는 새벽 5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과 수확이 끝났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들어온 사과 주문량을 일일이 점검하고 주문량을 택배로 보내는 작업에 분주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직거래에 나서면서 전체 생산량의 절반인 16톤 정도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판매합니다. 부사 20kg의 경우 도매 시장에 출하하면 상자당 평균 가격이 3만 원에 불과하지만 직거래로 하면 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비와 택배비를 제외하고도 시장 출하보다 30% 이상 수익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청가 공판장으로 사과를 출하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저희가 고생한 만큼 가격이 좀 적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3년차 기농 농가로 산약을 재배하는 한 농가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쇼핑몰을 통해 매달 100건 이상의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직거래 고객이 3천 명에 이르다 보니 성수기인 지난달에는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연평균 월 5, 600만 원의 알찬 소득을 올립니다. 산약 10kg 가격이 8만 원이 넘어 공판장에 출하할 때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농산물 시세가 진짜 너무 없으니까 솔직히 다른 데 통해 가지고 공판장에 내봤자 시세도 안 되고 금액도 못 받으니까 이제 저희가 인터넷 판매를 해야 제대로 된 가격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인터넷 직거래는 중간 비용이 줄면서 농가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생산 과정을 생생하게 보며 싼 값에 믿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에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농가가 25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IT 시대를 맞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좋아지면서 농산물 직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산 여파에 따라 경주시는 어제 지역 축산 관계자 30여 명과 방역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6일 H5N6형의 고병원성 AI가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뒤 10여일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전염성이 매우 높아 전문적인 차단 방역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고 면역 증강제와 조류 기피제 등을 배부하는 한편 농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학생 15명이 설사와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던 경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지난 23일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초등학생들의 가건물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학생 15명 가운데 9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급식소 식수나 식품 등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오염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일주일간 급식을 중단했던 해당 학교는 내일부터 급식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탓에 농민들과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농어민들은 보해체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수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녹차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고 식수 사용이 부적합한 4급 수해나 사는 실지렁이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생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어류 개체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낙동강 일대에서 벌인 용역조사에서 하루 어획량이 최근 4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도 4대강 사업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낙동강 어민 1,900여 명에게 77억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1인당 평균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년 고기 잡아가지고 1,000만 원도 뭐 하니까 뭐 500, 800 잘해야 800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을 보를 이용해 채우면서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 생긴 농경지 피해도 심각합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농경지도 대구 주변에서만 고령군 우곡면과 칠곡군 양문면 일대 약 120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뿌리가 장애가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합니다. 잎이 마른다든지 또는 이제 수박 크기가 적어진다든지 수박이 이렇게 삐뚤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6월 법원도 농경지 피해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보고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와 피해 농어민들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해마다 유해 야생동물을 많이 잡고 있는데도 농작물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한 야생동물은 지난 2013년 1,700여 마리에서 2014년 18,000여 마리, 그리고 지난해는 3만여 마리로 늘어났는데도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끼친 피해는 2013년 4,000여 건, 2014년 7,000여 건, 그리고 지난해 7,5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동물을 잡고 있지만 야생동물 개체 수가 워낙 많이 늘어 농작물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방도로의 교량과 터널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9.12 지진이 발생한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와 가장 가까운 이조교를 포함한 지방도 교량 901개소와 터널 18개소에 대해 2개월간의 점검 결과 피해 교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량 중 내진 보강이 안 된 교량이 46%인 411개나 됐다며 사업비 300억 원 정도를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진 보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내년에 시화인 장미를 집중적으로 심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우선 도심 가로변과 옹벽, 펜스, 주요 도로변에 등에 다양한 품종의 사계절 장미 3만여 본을 심어 단장하고 이용도가 낮은 근린공원을 장미 특화 공간으로 재단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산강 둔치와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와 같은 주요 지역에 장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장미거리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우산 하나 챙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는 아침에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낮부터 다시 내리겠고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가량 높습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아침과 낮 기온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다시 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을기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경주 11도, 영덕과 포항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9도, 독도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